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4월 20일입니다. 4월 22일 날 제가 지금 7주차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구 지역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명이었죠. 그래서 5월 4일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LMS 시스템에서 아마 6주차, 7주차, 5주차까지 포함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3주차나 4주차를 다시 학습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학습을 하시면 지각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일괄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LMS 시스템들이 살짝씩 버그가 있는 문제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퀴즈는 제가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한번 더 하시고 제가 재시험 기간을 뒀습니다. 뒀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제가 답안을 공개하시면 답안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학생 중에는 그 제가 답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답이 틀렸다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틀렸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이 회계사 시험까지도 함정의 문제로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쯤 한번 살짝 어떻게 함정에 빠져주시면 다시는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실력이 있더라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이다. 그러면 영업상 사용할 목적이죠. 영업상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다시 판매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영업상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비품이 되겠죠. 비품이 되니까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올 수 없고 미지급금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실수하세요. 알았죠? 실수해야지 다시 안 틀립니다. 지금 실수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힘차게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월 계약을 체결하는데 차월 계약은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 통장에 우리가 개인이라면 보통예금 통장에 증가, 감소 적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차변 잔액이 1,000원이 있으면 내가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합니다. 2,000원까지는 내가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됩니까? 3,000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잔고가 없더라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내가 언제든지 갚도록 할게 해서 당좌 차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좌 차월 계약을 했고 당좌예금 이렇게 잔액을 초과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1법, 2법 이런 거는 못 오셔도 됩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당좌예금 계정에서 처리합니다. 자, 볼까요? 자, 당좌예금 기초잔액은 5만원입니다. 기초잔액
자, 요건 성격으로 적고 있는 게 아니고 정기하는 형식으로 적고 있죠. 정기월 5만원. 3월 2일 날 현금 10만원을 당좌 예금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0만원. 차변 현금이 아니고 당좌 예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분괴된 금액은 차변에 적고 금액 위에 이것은 상대 계정 적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당좌 예금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15만원이 되죠. 3월 2일 현재 15만원입니다. 근데 3월 8일 날 상품 20만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상품 2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적고 금액 위에 이것은 상대 계정을 적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만원 밖에 수표를 발행할 수 없죠, 잔액이. 근데 여기에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될 겁니다.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렇게 적어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20만원까지 발행했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당좌 다른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당좌예금 계정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당좌예금은 자산인데 정가, 차변, 감소, 대변 적었는데 현재 이렇게 가니까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당좌예금 대변 잔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별도로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당좌예금 계정에서 처리를 해둡니다. 대변 잔액이 얼마? 5만원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당좌예금 했다. 당좌예금, 입금, 얼마, 그 다음에 돈 넣었겠죠. 현금, 얼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했다가 기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기말에 쭉 보니까 당좌예금 대변 잔액이 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빌렸다는 얘기죠. 그죠? 빌렸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 자, 회계에선 차변 걸 빼려면 대변의 잔액을 빼려면 어디에? 네, 차변에 보세요. 대변 걸 뺍니다. 대변 걸 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5만원 해주면 그 다음에 대변의 5만원 어디로 대체된다? 당기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죠. 차입금에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기하시면 여기에 잠깐만요. 요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 5만원 적고 자, 차변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위에 이것은 상대 계정이니까 당기 차입금 적으시면 해결이 되겠죠. 차변 대변 금액이 같아지겠죠. 그리고 기말에 당기 차입금 계정에서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고 금액 위에 이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당좌 예금이죠. 이렇게 즉 이 방법은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한다 안 한다? 네,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 안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당좌예금 잔액이 차변에도 올 수 있고 네, 대변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당좌예금 잔액이 차변에도 올 수 있고 대변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말에 당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 분괴를 합니다. 대체 글자 똑바로 적을게요. 대체 분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법을 보도록 할게요.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당좌 차월을 당좌예금 계좌와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AC는 ACCOUNT,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계정이라는 뜻으로 AC로 줄여서 씁니다. 자, 먼저
당좌예금 기초잔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정기월 5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날 현금 10만원을 당좌예금 했습니다. 분계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당좌예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에서 현금 10만원 상대계정 현금 10만원 상대계정 현금 적었습니다. 자, 3월 8일자 볼까요? 상품 20만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 안 할 때는 우리가 당좌예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당좌예금 처리해 있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품 20만원 구입했고 대변에 봅니다. 이제 보니까 이 시점에서 당좌예금 잔액이 15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표 발행에서 당좌예금에서 15만원 처리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차변 대변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당좌 차월 계정은 부채 계정이죠. 대변의 대변 금액 대변의 상대 계정 상품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하면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서 수표에 해당하는 만큼 발행하고 나머지는 당좌 차월 계정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10일 날 이 사람이 현금을 자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7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자산 감소조조 그죠?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당좌 예입했다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1법 같으면은 아까 배웠던 당좌 차월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당좌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좌 차월을 먼저 갚아야 되겠죠. 그죠? 당좌 차월 얼마 있습니까? 5만원 먼저 갚고 나머지 당좌예금은 얼마가 된다? 당좌 예금 2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만원 있었는데 3월 20일 날 외상매출금 대금을 받아서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저 5만원 이렇게 해서 당좌 차월을 갚고 갚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얼마? 당좌예금 차변에 2만원 상대 계정이 네,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다시 당좌예금 잔액이 차변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좌 차월 계정을 설정하면 당좌예금 잔액은 항상 어디 남는다? 증가, 차변, 감소, 대변이고 항상 잔액은 차변에만 남게 되겠죠. 당좌 차월은 부채 계정으로서 항상 잔액은 대변에만 남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깐 지우고요. 자, 요걸 지울게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밑에 것도 좀 지웁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일을 맞았다고 봅시다. 12월 31일 김일 결산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좌 차월 계정 어디로 대체 분기된다? 당좌 차월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는 금액을 없애려면 어디로 온다? 차변에 5만원 오고요. 똑같이 아까와 같이 당기 차입금 5만원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당좌예금 계정에서 처리하나 당좌 차월 계정에 처리하나 기말에 남게 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같죠. 그죠?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의 회계학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백지에 자기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백지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현금이라는 데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금
현금이라는 것에서 또 비슷한 용어도 현금 같을 등자에 등가물이라 해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서 현금을 복습하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금이라는 얘기는 통화와 통화 대용 정권, 그래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통화는 지표와 주화, 통화 대용 정권은 타인 발행 수표, 가계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우편한 정서, 일람 출급음,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국고금 지급 통지서, 국고수표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우표 아니랬죠? 수입인지 아닙니다. 그죠? 유가증권 아닙니다. 그죠? 금요가불증 아닙니다. 그죠? 급여를 종업원이 돈이 필요하면 미리 가부를 해줄 수 있죠. 현금 아닙니다. 그죠? 약속금 현금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타임 발행 수표 어떻게 타임 발행 수표를 수취했을 때 수취했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받았을 때는 뭐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시 살짝 복습했습니다. 한번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듣고 가시고 제가 시험에 출제가 아마 전산세무 2급쯤 되면 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제가 형광펜을 써놨죠. 이 부분 자꾸 읽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갑니다.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현금은 통화 및 통화 대용 정권 배웠죠. 그다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예금도 배웠고 당좌 예금도 배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재무제표, 즉 여러분이 배우신 것 중에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실 때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렇게 일일이 따로 띄서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요약식이나 통합해서 작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해서 어떻게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예, 외상 매출금과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했죠. N 받을 음은 뭐라고요? 받을 음은 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죠? 매출 채권. 지금 2급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지우고요. 뭐 있어요? 예. 또 있는 게 뭐 있다? 외상 매입금과 and 지급음은 뭐로 처리한다? 네. 매입 채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 혹은 2급, 세무 2급쯤 치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만 지금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읽습니다. 즉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현금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당좌예금 우리가 언제든지 수표 발행해서 현금으로 찾으시면 되죠. 보통 예금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 예금과 같은 것들은 한번 보세요. 돈 찾을 때 비용 많이 듭니까? 아니죠. 즉 우리가 뭡니까? ATM기 가셔서 찾으실 때 수수료를 500원 물든가 아니면 자기 은행에 가서 찾으면 수수료도 없죠. 그러니까 즉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자율이 변화하더라도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실제로 보통 예금 통장의 가치는 크게 변화를 하지 않죠. 그래서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다.
자,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나 세무사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취득했는 시점에서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채권을 만약에 10월 1일 날 자, 요거 한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세무증권입니다. 요걸 샀습니다. 10월 1일 날 만기가 만약에 1월 15일 날 도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잘못했다. 다시 그릴게요. 자, 1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만기가 1월 15일 날 도래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11월, 11월, 12월, 1월. 자,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죠? 1월, 11월, 30일, 12월, 30일, 그 다음에 1월 30일이니까 만기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내에 도래하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증권, 채권이라든가 상환 우승주 이런 것들 구입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도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금성 자산이 맞죠? 근데 이놈을 10월 1일 날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이면 10월, 11월, 12월, 1월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이후에 도래하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12월 31일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보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결산일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지만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취득 당시에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지만이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 2, 취득 당시요. 3, 4번은 틀린 거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으로서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자, 주식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 문제가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의 환매채, 투자 신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입니다. 다 초단기 수익증권이나 MMF인데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한번 쭉쭉쭉 읽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게 뭔가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거 공부하면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은 뭐다고요? 위에 게 핵심입니다. 이 위에 게 핵심입니다. 이놈이 핵심입니다. 핵심을 한 3, 4번 읽고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만 살짝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액 현금입니다. 이런 그대로 소액의 현금입니다. 자, 기업에서 격리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마케팅 부서, 인사부,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쭉쭉쭉쭉 있겠죠. 이 부서에서 와서 자사계 돈 돌라, 칼사계 돈 돌라, 교통비 돌라, 주차비 돌라.
그럼 이 격리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액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 매번 주고 실제로 정산을 받게 되면 격리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격리부에서는 이런 각 부서별로 소액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 용도계를 둔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되면 용도계를 둬서 소액의 자 그대로 봅시다. 소액의 업무상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미리 줍니다. 미리 주는 그러한 현금을 우리가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도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액 현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소액의 업무상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현금을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정액자금 전도제 단계에 있고 부정액자금 전도제 단계에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소액현금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부터 판단합시다. 소액현금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이죠, 그죠?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액의 현금을 지급했다 하면 격리부에서 소액 현금 5만원 이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 현금. 그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줬다. 보통예금.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당좌예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각각 틀리겠죠? 그래서 이 소액의 현금이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산인데 자, 정액자금 전도제라는 것은 일주일이나 혹은 1개월간에 필요한 예정액을 용도에 성급하고 월말 또는 주말에 지급액의 보고를 받은과 동시에 동액을 보급합니다. 주로 월말이 되겠죠. 그러면 자 A라는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교통비 썼고 통신비 썼고 소모품비 썼고 이거 45,000원 썼습니다. 보고하겠죠.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도 45,000원 썼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이 뭐가 썼다고요? 소액현금가 45,000원 썼습니다. 만약에 이걸 3월 1일 날 지급했다가 3월 31일자 보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동액을 다시 보급합니다. 차변에 소액현금 얼마요? 45,000원. 대변에요. 현금으로 줬다면 현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다면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줬다면 수표 발행해서 줬다면 당좌예금이 오겠죠. 자, 요렇게 3월 31일자 선능 금액만큼 이 선능 금액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 3월 31일자에 얼마 남게 되겠습니까? 5만원 있었다가 45,000원 썼고 다시요. 예, 45,000원 보급해 줬으니까 5만원 되겠죠. 그러니까 3월 1일자 소액현금 잔액이 5만원. 4월 1일자 소액현금 잔액이 얼마요? 5만원. 동액이 매기 동일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액 자금 전도제는 일정액의 자금을 성급하고 전도하고 용도계로부터 사용액을 보고받고 실제 사용액과 같은 금액 또는 부정액으로 보충을 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사용액 보고받았는데 동액을 보급하든지 아니면 다른 금액으로 보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5,000원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도 썼다. 45,000원 썼습니다. 소액현금 45,000원 썼습니다. 보고했는데 너가 무슨 좀 모자랄 것 같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소액현금 야 10만원 줄게. 그럼 수표 발행해서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좌예금 10만원 이렇게 되죠. 10만원 줄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만원 있다가 45,000원 썼죠. 잠깐만요. 자, 5만원 있다가 45,000원 쓰고 10만원을 줬어도 어떻게 됩니까? 소액현금 계정을 한번 볼까요? 소액현금 얼마에 썼다? 5만원 있다가 5만원 차변금액 차변에 분기됐죠. 그죠? 그 다음에 45,000원 썼습니다. 그죠? 45,000원 쓰고 다시 얼마? 10만원 넣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4월 1일자 초에 4월 1일 같으면 얼마가 된다?
10만 5천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살짝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고서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며 봤습니다. 다음 차시에 요거 다시 복습을 할게요. 다시 T 계정 그리고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보고서 여러분이 붕괴나 전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실력이 확 늘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 스스로 지금 했던 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노트에다가 직접 붕괴하고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반복해서 하나씩 스탑 플레이 스텝 플레이해서 필기하시면서 한번 이해해보고 다음 차시에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소액 현금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복습하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수업의 난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살짝씩 지금 난이도를 계속 높이는데 지금 이 난이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했던 거 사실은 조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쪽지를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접시 보내세요. 여러분 쪽지 보내면 제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게 되겠죠. 기억하게 되고 왔을 때 또 서로 이래 글을 주고받으면 친근감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렵다, 쉬우면 쉽다 이렇게 쪽지를 보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아마 이거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듣는 방법은 제가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배속을 넣어주세요. 우측에 자기 사진 있는 거 이건가? 이거 클릭하면은 재생 속도를 0.75로 낮추시고 나는 이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이니까 빨리 들어야 되겠다. 1.25배속, 1.5배속 심지어 2배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어도 되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쓰세요. 조금 말이 빠르다면 조금 늦추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LMS 시스템으로 와서 들어야 되죠. 클릭해서 듣지만 나중에는 그 링크만 알면은 그대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죠. 그리고 알기로는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화면을 다른 친구들에게는 돌리지는 마세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있어요. 그죠? 단지 여러분을 못 만난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거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을 꼭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